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오늘 품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지도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해. 그냥, 책만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걸 공부하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뭐 공부했지? 이렇게 돼요. 100%예요, 100%. 정말 극단적인 예로 그 서울대생들은 책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서울대생이라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많이 안 해본 학생,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뭔지 알아? 책을 처음 샀을 때? 어디를 먼저 보는지 알아? 문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목차를 먼저 봐요, 목차를. 이거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생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서울대생들은 교재를 사면 목차를 외워요. 미친놈들이지, 우리 생각에는.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친놈들이지, 진짜. 아씨, 그 네. 목차를 왜 외우고 앉아있어?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차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뭘 공부를 하고 있구나.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구나. 뭐에 대해서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목차가 뭐야? 목차는 커녕 심지어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유닛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지. 아마 많이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딱 봤어. 그럼 내가 뭘 공부했는지를 몰라. 공부를 하긴 했어. 책을 읽고 글자를 읽고 뭘 외우긴 했어. 근데 뭐에 대해서 공부했는지를 몰라. 그게 진짜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품사입니다. 그러면 품사가 도대체 뭐고 얘를 왜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게 핵심이라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영어 공부 왜 한다고 했어? 저 의사소통 그거 늘리기 위해서.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영어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 수단이라고 했지. 그걸 우리가 언어라고 하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의사소통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인 건데,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어? 단어, 단어에 들어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뭘 알아야 돼? 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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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품사 얘기한다며. 갑자기 왜 또 단어 얘기를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아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 품사라는 게 뭐냐면은요. 단어의 종류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 뭐, 뭐, 과자도 마찬가지죠. 과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동물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나무도 마찬가지죠. 옷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종류가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슈퍼마켓에 갔다고 쳐보자, 지훈아. 슈퍼마켓에 네. 갔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고추장을 사야 돼. 고추장을 사야 되는데, 마트에 딱 갔더니, 모든 물건들이 다 섞여 있어. 막, 과자랑, 음료수랑, 뭐, 뭐, 해산물이랑 고기랑 막 이런 게 그냥 다 섞여져 있어. 막 기준이 없어. 그냥 막 널브러져 있어. 그럼 난 고추장을 어디서 찾아야 돼? 찾을 수 있어? 아니요. 못 찾겠지. 근데 딱 슈퍼마켓에 갔는데 이쪽에는 해산물, 여기는 육류, 여기는 채소, 여기는 과일, 여기는 뭐 과자, 여기는 음료수, 소스, 막 이렇게 딱딱딱딱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 그럼 난 고추장을 찾으러 어디로 가? 소스 파트로 가면 되겠지. 그럼 거기서 고추장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는 종류별로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야지만 음, 명확하게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 단어도 마찬가지야. 단어 외우는 거 쉬워? 아니요. 아니야, 어려워. 맞아. 어려운 게 맞아. 절대로 쉽지 않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서울대생들도 단어 외우는 거 어려워한다고요. 왜? 왜 어려웠어, 우리? 단어가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심지어 종류가 다른 것들도 있었잖아. 같은 단어인데 어떤 애들은 동사로 쓰이고 어떤 애들은 명사로 쓰이고 다른 것도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쉽게 접근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카테고리를 나눠야 된다고요. 종류를 나눠 놓으면 그 각각의 단어들의 특징에 따라서 얘는 이런 애구나. 얘는 이런 애네. 얘는 이런 애네. 이렇게 조금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해서 빨리 캐치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음, 그래서 우리가 품사를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품사는 단어의 종류를 말한다고 했고요. 그럼 종류가 총 몇 가지가 될까? 영어에서는 품사는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영어는 품사가 8가지로 나눠집니다. 팔품사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팔품사라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 말은 구품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나도 이거는 내가 나는 구품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조사까지 해서 구품사가 맞긴 맞거든. 어쨌든 우리나라 말은 영어랑 다르게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팔품사입니다. 뭐가 있느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총 8가지의 품사, 즉 단어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사가 어떤 애들이고, 즉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대명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동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각각의 종류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단어가 쉽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명사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그래서 품사,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 했어요? 단어의 종류다. 첫 번째, 명사.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고 합니다. 굳이 영어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초성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명사는 그럼 뭐냐? 이 명자가 이름 명자야. 이름 명자. 지훈아, 네. 우리가 한자를 배우지. 요즘에는 많이 안 배우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한자어가 굉장히 많아요.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 되게 많아요.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의 뜻이 있지. 그래서 네. 우리가 이 한자를 조금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을, 그 단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서 한자 공부해!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것만이라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말 간단한 한자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같이 조금 익혀두시면 아마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지금은 필기를 하지 마세요. 수업을 들을 때는 수업만 듣고요. 필기는 나중에 선생님이 영상 올려드리면 그거 보고서 다시 필기를 하시는 거예요. 필기를 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말하는 걸 놓치게 되거든요. 100% 놓칩니다. 선생님 전 멀티가 가능한데요? 멀티 가능하지 않아요. 멀티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어, 없는 말이에요. 뇌과학적으로 멀티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자, 본격적으로 이 명자는 이름 명자야. 우리
학교 처음 들어가거나 우리 아마 어릴 때 초등학교 유치원 때 이렇게 가면 뭐 붙여줘 여기 가슴팍에다가 이름표, 이름표를 뭐라고 했어 우리? 명찰이라고 명찰? 하죠. 그쵸? 그 명자가 이름 명자야. 그럼 여기에 나오는 명사는 뭔 소리야?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을 다 명사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혹은 어떤 특정 장소든 이 모든 것들을 이름을 붙여놨다고요, 우리가. 그지? 지금, 지금 지훈이가 공부하기 위해서 뭘 보고 있어? 컴퓨터 보고 있지, 모니터 보고 있지, 태블릿 보고 있지. 다 그게 이름이라고요. 그죠? 네. 앉아있기 위해서 뭐에 있어? 의자 위에 있지. 의자도 다 이름이라고요. 옷도 이름이라고요. 안경도 이름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훈이가 뭐 이제 나중에 아닐 수도 있고 너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뭐 어쨌든 나중에 뭐 연애를 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뭔가 막 아껴주고 싶고 보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뭐야? 사랑하는 감정이지. 그 감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붙여놨다고요. 그게 다 명사야.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이거 하나만 좀 알아둡시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성분에 나오는 파트긴 한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요거 하나만 우리 그냥 억지로 외웁시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에 쓰인다. 이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외워두세요. 앞으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이 느낄 거야. 나는 그 원리를 알려주거든요. 원리를 알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이해가 잘 되고 암기도 잘 돼. 근데 얘는요, 너무 그냥 중요한 거야. 어차피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 거긴 하고요. 얘는 그냥 무조건 외워두세요. 다시 한 번 더. 명사는 어디에 쓰인다? 저거 보호. 네. 주어, 목적어, 보어. 얘를 줄여서 이렇게 외우세요. 주, 목, 보. 자, 명사 어디 쓰인다? 주목보. 네.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이거 안 외우고 있으면 수업 못합니다. 자, 다시 명사 어디 쓰인다고요? 저거 보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여 쓰입니다. 아, 그게 뭔 소린데요? 일단은 그냥 외워두세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문을 좀 보시면은요. 서울, city, movie, teacher 이런 것들이 명사라는 거지. 와 닿니? 네. 중요한 건 이거야. 명사가 이름이구나 라는 정의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냐면 이 품사라는 공부를 왜 하냐면 문장 내에서 문장 내에서 이 단어의 품사를 알기 위해서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사가 뭐구나가 아니라 문장에서 얘가 명사네를 알기 위해서야. 그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명사의 정의가 뭐구나라를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 문장에서 이게 명사네, 이게 대명사네, 이거 동사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사를 공부하는 거지 단순히 정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뭘 봐야 된다? 예문을 많이 봐야 돼. 우리 저번 시간에 단어 외울 때도 선생님이 꼭 예문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대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명사는 앞에 있던 명사고, 대자가 무슨 대자일까? 한자어로 대자가 무슨 대자일까? 혹시 지훈아, 이제 야구 우리 개막했는데 야구 좋아하니?
아니요. 야구 별로 안 좋아해? 네.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그래도 대충은 알 거 아니야, 야구가 뭔지는. 그치? 네. 혹시 타자가 나왔다가 이 타자 말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치는 걸 뭐라고 해? 베타? 그렇지, 대타지. 대타가 뭐 하는 거야? 타자를 대신, 그거라고요. 그거라고요. 대신하는 거라고. 이 대자가 큰 대자 아니고요. 큰 대자 아닙니다. 네. 대신할 때예요. 대신할 때. 즉, 뭔 소리냐면 앞에 우리가 배웠던 명사 있지? 이 명사를 대신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야. 대신하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훈이가 친구가 있어. 네. 어,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 그래서 어, 선생님이 뭐 네 친구라고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야, 너 오늘 학교 끝나고 뭐 할 거야? 나 누구누구랑 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뭐, 뭐, 용훈이라고 할게요. 나 오늘 끝나고 용훈이랑 뭐 PC방 가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아, 그래? 아, 걔는 롤 잘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걔가, 걔는 롤 잘해. 이렇게 얘기하겠지. 네. 용훈이는 롤 잘해. 이렇게 얘기 안 하지. 겁나 오그라들죠, 네. 그러면은? 본인, 그렇게, 가끔 여자들이 좀 약간 귀엽게 얘기를 한다고 본인을 3인칭화 시켜서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보통은 뭐라 그래? 나는이라고 얘기하지. 그죠? 네. 내가, 도진이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겁나 오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이렇게 지칭하는 말. 그, 그녀, 나, 너, 그들. 이렇게 그 명사 대신에 부르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를 대명사라고 해요, 우리가. 나, 너, 그, 그녀, 그들, 그것.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this is my wallet. 자, 이것은 내 월렛이야. 앞에 뭔가가 있었고 이거를 가리키면서 그 어떤 대상의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또는 I met him after school. 자, 내 이름이 있잖아요. 내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나라고 대신 부른 거라고. 지훈이는 용훈이를 만났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용훈이를 만났어. 그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게 이런 게 대명사라고. The winner is her. 승자는 뭐 수연이야 라고 하지 않고 그녀야 라고 얘기했지. 수연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녀라고 얘기했지.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한다고. 대명사 정리 왔어? 왔어? 네. 네. 자, 명사를 대신하면은 당연히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주목부에 쓰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 동사로 가봅시다. 사실 영어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동사이거든요. 동사는 verb라고 얘기를 해요. verb. 그래서 V라고 표시를 많이 하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성분할 때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동자는 무슨 동자야? 움직이는, 맞습니다. 움직일 동이에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즉 행동을 나타내는 거. 근데 여기에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상태가 뭔지를 조금 가끔 많은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거. 존재를 나타내는 거. 그런 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도 알아두셔야 돼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들어본 적 있죠? 네, 비동사가 뭐고, 일반 동사가 뭐고, 조동사가 뭐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가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비동사는, 그 중에서 비동사는 대표적으로 am, is 이런 게 있고, 조동사는 뭐 can, will, must, 뭐 should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문장에서 단어가 나왔을 때, 아, 얘 품사가 뭐구나, 품사가 뭐구나, 품사가 뭐구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동사가 뭐구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동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동사는 상태나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야. 아, 물론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그거를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단어가 나왔을 때, 아, 이게 뭐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그럼 보시면, We are tired now. 동사. Daniel lives nearby. 동사. I will call you later. 조동사. 동사.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이게 핵심이야. 이게 우리가 품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다음 형용사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조금씩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천천히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가봅시다. 형용사, 영어로는 adjective라고 하고요. 뭐 어떤 교재는 adj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재는 a라고 쓰는 교재도 있고, 어떤 교재는 ad라고 쓰는 교재도 있어요. 그거는 교재마다 달라요.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형용사는 뭐 하는 애들이냐? 얘는 대표적으로 명사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나 대명사의 성질 상태를 수식하는 거. 이게 명사 수식이에요. 명사 수식. 수식이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이제 조금 너무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 정말 쉬운 예시가 없어요. 혹시 지훈아 네. 다꾸라는 거 아니? 다이어리 꾸미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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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이 나죠? 유치하죠? 네, 이게 근데 너무 좋은 예시입니다. 자,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 보통 이제 뭐 어린 여학생들이 많이 하긴 하죠? 자, 근데 네, 우리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다이어리 꾸미기를 한대. 얘가 다이어리야. 그러면 어떻게 꾸며? 여기다가 막 스티커도 붙이고요. 또 막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도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색연필로 색칠도 하고 그죠?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죠. 그지? 막 반짝이 같은 것도 붙이고 막 하지. 네, 이런 것들이 다 뭐야? 꾸미는 거지. 여기서 핵심은 메인은 뭐야 사실? 다이어리지. 네, 얘네들이 붙는다고 해서 다이어리의 성질이 바뀌니? 그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네. 메인은 다이어리고 이 다이어리에 뭔가 더 성질들을 갖다 붙이는 거라고요. 이런 게 꾸며준다라는 얘기야. 영어도 언어도 마찬가지로 명사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성질을 더해주는 거야. 그걸 누가 한다고 방금 전에? 형용사? 형용사가 한다고. 형용사가 한다고. 선생님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있어. 선생님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붙냐면 형용사로서 잘생긴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거야. 혹은 여기에 똑똑한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거야. 이렇게 잘생겼다라고 꾸며주고요. 똑똑하다고 꾸며주잖아. 이런 게 형용사라고.
이런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영어로는 뭐 handsome, 뭐 똑똑하는 뭐 smart,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이런 게 형용사야.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조금 유식하게 수식한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수식어랑 보어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보시면 예문을 보시면 She bought a new bag. 자, 가방이라는 명사가 있지? 근데 뭐가 붙어 있어? 새로운 거라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형용사라는 거예요. 또는 The test was easy. 테스트가 쉽다라는 테스트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형용사라고 합니다. 다음은요. 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부사는요. adverb라고 돼 있어요. adverb. 얘도 마찬가지로 adv라고 쓰는 교재도 있고요. ad라고 쓰는 교재도 있고요. a라고 쓰는 교재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형용사랑 겹치는 거 아니에요? 그 교재 내에서는 안 겹치겠지. 근데 다른 교재랑은 겹칠 수 있겠지. 그래서 교재 내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 그럼 부사는 뭐 하는 애들이냐? 얘네들은요.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얘도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똑같이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역할을 해. 근데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선생님 그게 뭔 소린데요?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예문을 보면서 보셔야 돼요. 잘 봐. He runs fast. 이거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돼요? 해석돼요? 지훈아? 는 빠르게 달린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는 빠르게 달린대. 그지? 자, 지금 달린다라는 행위가 있었어. 달린다. 근데 여기에 우리 뭐 갖다 붙였어, 지금? 속도를 나타내는 빠르게라는 의미의 단어를 갖다 붙였죠. 그러니까 그냥 달린다였는데 지금은 그냥 달린다였는데 갑자기 빠르게라는 스티커가 붙은 거라고요. 아까 우리 다이어리에서 갑자기 아이돌 사진이 갖다 붙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얘는 명사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동사라고요, 동사. 그래서 동사에다가 스티커 갖다 붙인 거라고요. 이해돼요,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를 수식한 거지, 얘는. 이런 걸 우리가 부사라고 한다고. 동사 수식. 자, 두 번째. I was extremely nervous. 뭐야? 나 극도로 긴장했어 라는 뜻이거든. 이 nervous라는 단어가 긴장하는 이라는 형용사야. 요거는 그냥 우리가 좀 빠른 수업 진행을 위해서 그냥 얘기를 해줄게요. 얘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자, 긴장을 했는데 긴장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이거를 막 절대적인 수치로 놓을 순 없지만 조금 긴장을 한 상태도 있을 거고 많이 긴장을 한 상태도 있을 거고 뭐 적당히 긴장을 한 상태도 있을 거고 조금씩 다르겠지. 그러니까 네, 긴장을 했다라는 어떤 상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했다든지 적게 했다든지 뭔가 얘에 대한 꾸며주는 말이 붙은 거지. 그럼 뭔 소리야? 얘네들이 얘를 꾸며줬다는 거지. 얘가 뭐라고 그랬어? 형용사라고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애들. 그런 애들도 부사가 합니다. 그래서 extremely 극도로란 뜻이거든요. 극도로 그냥 긴장을 한 상태인데 그 상태가 정도가 완전
목적인 거야. 이렇게 형용사에 또 수식을 해주는 애들을 부사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아까 이거 fast가 뭐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동사 꾸며주는 그게, 거니까 얘 품사가 뭐야? 좀, 부사요. 부사지. 얘가 부사지. 그지? 그지? 얘 부사라고 네. 했어. 근데 잘 봐. 여기서 he runs very fas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야? 매우 빠르게지. 빠르다라는 말도 조금 빠른 것도 있고 정말 많이 빠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또 그거에 대한 정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네. 이렇게 very라는 단어가 꾸며주고 있거든. 자, 그럼 얘는 뭐냐면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라는 거야. 부사를 수식해주는 것도 부사가 해. 자, 마지막으로 Fortunately, we arrived on time. 우리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자, 이 제 시간에 도착했다라는 말을 아유, 다행이라고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덧붙여주고 있어요. 아, 이 상황이 다행인 거구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도 부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fast,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very,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 extremely,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fortunately,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됐나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그걸 하나씩 다 따져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이 단어가 문장 내에서 단어가 나왔을 때 아, 이게 뭐구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부사가 아,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어떤 의미구나를 지금 정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대로 가야 돼. 이 단어를 보고 이게 부사 단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단어를 외울 거 아니야, 우리가. 그지? 단어를 외우면 네. 이 단어가 아, 이 품사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는 거냐? 그 단어가 부사라는 걸 알았으면 아, 얘가 부사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거네? 그래서 빠르게 달린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진짜 중요해. 선생님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어, 혹시? 아니요. 자, 다음 전치사 가볼게요. 전치사. 자, 얘도 한자 풀이가 좀 중요한데요. 이 전자가 앞전자예요. 앞전자. 자, 치는 무슨 치일까? 이거 맞추면 내가 치킨 사준다. 진짜. 이거는 원래 알고 있던 친구 아니면 이거는 맞춘 애가 없었어. 좀, 네. 한자 어 중에서도 기본 한자가 아니긴 하죠. 무슨 치인지 알아? 모르겠어요. 자, 얘는요. 놓다 두다. 놓을치, 둘치라고 해요. 그럼 뭔 소리야, 얘는? 전자가 무슨 전자라고? 앞전. 놓을치, 둘치. 즉, 앞에 놓는 말이란 뜻이야. 이거 영어를 봐도 마찬가지다. pre라는 말이 앞이란 뜻이고요. 포지션이 위치지. 앞에 오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어디 앞에 오는데? 뭐라고 써 있어? 명사나 대명사 앞에. 명사나 대명사 앞에. 다시 전치사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좀 앞에 명사나 대명사 맞아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는 말이라고요. 얘는 이 이름 자체가 중요해요.
이거는 이름 자체가 중요해. 의미가 중요해. 왜냐면 전치사 뒤에 항상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전치사냐 접속사냐 막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뒤에 뭐가 나왔는지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전치사들 많이 보셨죠? 네. 네,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접속사 가보도록 할게요. 접속사를 얘기를 하려면 이제 단어와 구와 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일단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접속사의 의미부터 얘기를 할게요. 너네 게임할 때, 롤 할 때 친구들끼리 같이 하면 뭐 하냐? 야, 빨리 접속해 하지. 이, 접속한다라는 말이 뭔데, 지훈아? 들어간다. 그렇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네. 근데 어, 접속해라는 말은 사실은 들어간다라는 뜻이 아니야. 뭐냐면요. 붙인다라는 뜻이야. 뭘 붙여요? 그 게임 회사의 서버와, 즉, 내 서버와 그 게임 회사의 서버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사실 그 서버가 훨씬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거기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로그인이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붙인다라는 뜻이야. 접속은. 접착제라는 말 알죠? 네. 접착제가 뭐야? 붙이는 애들이잖아. 접이라는 애가 붙일 접이야. 이 접자가 붙이다는 뜻이야. 붙일 접. 그래서 속성이 있는 것들을 붙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끼리 붙여주고 구끼리 붙여주고 절끼리 붙여주는 걸 접속사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구가 뭐고 절이 뭔데요?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smiled and waved 이런 게 접속사라고요. 이런 게 I wanted to go but it rained. I wanted to go랑 it rained를 붙여주고 있는 거고요. She stayed home because she was sick. She stayed home과 she was sick을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감탄사. 말 그대로 이건 감탄하는 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기쁨, 놀람, 슬픔 등을 나타내는 말. 와우, 읍스, 브라보, 어메이징. 막 이런 것들. 어메이징을 감탄사로 보기엔 좀 어렵고, 얘는 분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감탄사라고 합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말. 됐나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어? 지금 한 거?